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슈 딥다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나와주셨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효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좀 들쑥날쑥하죠. 네, 이런저런 느낌들 받으시면서 오늘 대응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주제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 수혜 섹터로의 자금 쏠림이 심화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반복되는 흐름인 거죠. 네, 또 이럴 것인가. 하나그룹주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하나그룹주로 오늘 거래대금이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많이 간다. 그리고 그룹주 시가총액이 뛰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완벽하게 지금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분위기고요. 뭐 트럼프 진영의 줄 세우기 정도라는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조방은 고정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섹터는 조금 로테이션이 도는 것 같아요. 조방 전, 뭐 조방 그리고 뭐 LNG, 조방 AI 이런 식으로 지금 섹터가 돌아가는 분위기인데 맞나요, 팀장님? 조방은 고정으로 해서 쇠 섹터가 계속해서 어쨌든 시세 연속성을 보여주긴 하네요. 올해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네. 트럼프 수혜주가 작년과 다르고 올해는 또 크게 달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AI라든지 조선 방산 혹은 이제 비트코인도 포함이 되었고요.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머스크 수혜주들이 움직이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아무래도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주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해서 네. 지금은 실적의 플러스로 스토리가 굉장히 좋은 쪽들 그리고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게 되면서 현재는 조선과 방산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계속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 3주 전부터 LNG 관련 종목군들의 시세의 연속성도 나온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네. 현재 트럼프 수혜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은 유효합니다. 연속성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요. 다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지금 접근해도 될까요?입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네. 지금은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고 네. 사실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하셔도 좋기는 하나 다만 지금의 타이밍에서 접근을 하기에는 다소 봐야 할 것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을 보면은 미국 시장 대비했을 때 굉장히 견고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조선과 방산 쪽에서의 그래도 나름의 견조한 흐름들이 나와서 네. 지금 하락 종목수 대비했을 때 그래도 지수가 잘 버텨주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미니 S&P라든지 나스닥이 파란불로 전환이 된다면 혹은 오후장에 다시 한번 중국 관련 이슈가 터지게 된다면 네. 그때 다시 한번 다른 쪽으로 이슈가 쏠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네.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 급등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네.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사마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어제 사실 X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큰 거 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거 온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네. 근데 이게 기사에는 네. 이제 오늘 뭐 새벽 3시 반에 뭐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내용 잘 없고요. 네. 그리고 기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관세가 3월 4일에 부과가 되는데 미국 동부 시간으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오후 2시에 관세가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변화들을 감안을 하면 네네. 이것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한다. 그 전에 발언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관세 발효가 되면서 네. 그와 나타날 수 있는 뭐 선물 시장의 변화들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일부 기사에서 나온 건데 네. 3월 4일 오후에 트럼프가 추가 발언을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네. 이제 협박일 수도 있고 네. 혹은 이제 우리 말 안 들으면 봐라 관세 발효했지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협상 카드로 조금 더 이끌려는 그런 발언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을
잘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정말 하겠어? 정말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견조하게 지수가 버티고 있더라도 네. 저는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견조해도 믿을 만한 거는 아니고, 네, 언제든지 변동성에 휘둘릴 수 있고요. 나스닥 선물을 봐야 되겠네요. 네. 더 큰 게 온다라는 뭐 예상하고 있는, 제가 지금 계속 찾고 있어요. 더 큰 게 온다고 해가지고, 뭐 예상 기사가 나온 게 있나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 예측이. 무슨 얘기 할지. 없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전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세 포비아의 더 심리가 지금 지배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네, 오후장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고 있고요. 조방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올라타는 거는 리스크 관리가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의 영역에서만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무 오늘도 조방이 잘 나가요. 네, 어떻게 올라타도 될지 말지에 대한 의견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네. 네, 뭐 시장도 많이 좀 상황이 많이 개선되는 것 같고 네. 지금 우리 토마토증권터 시청자분들 관심은 조방보다는 상장 앵커님 헤어스타일에 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조방에 좀 집중해 볼게요. 저는 이제 섹터를 구분 안 해놨었는데 어떤 트럼프 트레이딩 2.0의 재현이다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선과 방산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 뒤로 좀 전력 설비가 좀 따라 붙는 모습, 그다음에 원전으로 붙고 자율주행도 대장급 종목 같은 경우는 대장급에 한해서는 빨개지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아직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많이 좀 깎였었고, 그 다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밈코인을 발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자산을 불리려고 밈코인을 발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확실하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 실적과는 거리가 없다 보니까, 투자분들께서 많이 좀 꺼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변동성보다 실적이 나오는 섹터 위주로 좀 관심이 오는 것 같아요. 전력설비나 원전 같은 경우는 호재성 모멘텀이 없는데 조선양 방산 같은 경우는 호재성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과 중국이 워낙 이 관세 관련으로 박터지기 싸우다 보니까 국내 조선이나 방산이나 제약바에도 관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심인데 조선양 방산은 아직 관세 이야기는 없어요. 네. 관세액은 없고 이제 뭐 제약바이오 원재료에 관세가 붙다 보니까 혹시 조선이랑 방산에 관세가 붙지 않을까 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관세가 이렇게 격하게 캐나다랑 멕시코 25% 그대로, 그다음 중국 같은 경우 보편 관세에다 추가 관세 10%에다가 10% 추가 관세를 먹이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옆으로 불똥이 튀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인데 아직은 그런 우려가 튀기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조선을 최근에 뭐 10년 동안 42조를 수출하겠다 이런 뉴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 종전이 정말 강하게 파토가 나면서 자주국방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국내 관련 종목들이 수급이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정말 매매를 너무 못한다. 나는 손절을 못한다. 이러신 분들은 저는 방산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좀 분할 매수 잘합니다. 좀 실적이 나오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저는 조선이랑 전력설비 말씀드릴게요. 방산 같은 경우 정말 외국인과 기관이 조정을 낸 적이 없을 정도로 우상 기조 보여주고 있죠. 네네. 근데 조선 이제 전력설비랑 조선 같은 경우는 수급도면 잘 보시면 외국인의 순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할 매수를 잘했을 때는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는 저는 이제 조선형 전력설비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한 가지 리스크는 저도 우리 팀장님은 동일하게 네. 걷잡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중국의 왕이 부장도 이 우리나라의 그 혐한 정서를 이유로 방한을 또 안 하고. 근데 또 엔터 관련 종목들 보면은 밀리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뭐 엔터나 네. 화장품 같은 맞아요. 경우도 약간 좀 하락 시작했다가 상승 전환하면서 아직도 이제 투자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양회가 오늘 시작해가지고 약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면서 부정적인 발언도 나올 수 있고 긍정적인 발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발언은 우리나라 방한 안 한다는 얘기. 그다음 긍정적인 발언은 자금을 풀어가지고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네. 미국과 중국 간의 다툼이 격화될지 완화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완화에다 베팅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 경기 부양 관련 종목들을 베팅을 하되
큰 비중을 하는 건 아니고 격화를 된다라고 보더라도 일단 저는 매수 의견 드릴 것 같아요. 수급이랑 기초 위치가 괜찮아서. 네. 근데 우리가 고려될 것은 그 G2 간의 강한 경쟁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되니까 매수는 하되 분할 매수 잘 하시고 너무 큰 비중보다는 적은 비중부터 공략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트럼프가 미국을 계속 떠보는 것 같은데 중국이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10%에 우리는 10% 관세 더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는 또 조속한 대화를 희망은 한다라고 중국이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강대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더 험악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섹터로 자금이 더 강하게 이동할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강대강으로 갈 때는 조선이랑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뭐 헤드앤숄더라고 하죠. 네. 기술적 분석으로 헤드앤숄더라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밀리지 않습니다. 이제 외국인과 걔는 매도세가 나오더라도 뭐 실적이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만약 격화가 된다는 확정을 지으면 저는 조선이랑 방산 같은 경우는 조금씩 줄일 것 같습니다. 비중을요? 네. 그러면서 네네. 철강이나 헤이토류 쪽으로 가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격화 안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방산이랑 조선 다음에 뭐 전력 설비라든가 네. 뭐 원전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렇게 좀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비중 조절만 있을 뿐 시장에서 일단은 실적이 기반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 수혜는 차치하고더라도 네, 실적에 대한 기반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을 내주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가볼까요? 네, 두 분의 토픽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시은 팀장의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이고요. 네, 손여로 팀장의 종목 보실까요? 네, 한화엔진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중공업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한 4% 넘게 장중에 오르다가 윗골이 조금 달고 있는 패턴인데 신고가 아직 안 갔거든요. 네, 어떤 점 보세요? 지금 뭐 하나오션도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고 HJ 중공업도 이제 MRO 관련했을 때 내용이 붙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와 연관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지지권에 있다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올라간 종목군들에 대해서 군침을 흘리시기보다는 좀 눌려 있고 아직까지 버텨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유효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물론 상승에 대한 탄력도적인 부분을 보고 조금 더 선호도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하나그룹주가 조금 더 좋습니다. 하지만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현재 자리에서 조금 더 안전한 쪽에 HD 현대중공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조선이나 해양, 방산, 엔진 사업 모두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MRO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부품사를 보게 되었을 때 엔진 쪽을 계속 봐야 한다는 내용들이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엔진이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한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이 대체할 수 없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했을 때 고마진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함께 나올 수가 있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적 마진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자리에서 접근하셔도 좋긴 한데 내가 분할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1선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그달 목표가를 설정하게 되었을 때는 33만 원 라인대를 우선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라인대가 이전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라인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전 고점 그 부분까지는 갈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현재 자리에서 너무 길게 보시기보다는 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정해놓으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1차는 33 잡아주셨는데 2차 얼마 예상하세요? 2차는 전고점 뚫어야죠. 37?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화엔진 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팀장님께서도 엔진 쪽을 잘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한화엔진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그룹주도 오늘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저번에 그 에스텍스 엔진으로 네. 좀 보람을 느꼈기 때문에 수익 많이 이번에 내셨죠. 또 한화 네. 엔진으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력 설비 간략하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HDD 일렉트릭 리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나중에 전력 설비 다룰 시간에 좀 말씀을 그때 드리고 네, 네. 지금 좀 엔진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선 관련했을 때는 기관 순매수는 꾸준하게 나오는데 외국인 순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특징은 좀 추이가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 엔진 같은 경우도 외국인 순매도가 일부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
다른 조선주 대비해서는 외국인의 수매수가 가장 많이 좀 나온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만한 LNG 선박에 들어가는 디젤 엔진이나 친환경 엔진도 만들고 있는 한화 엔진이고 예전 사명은 HSD 엔진이었습니다. 이 HSD 엔진이 디젤 엔진과 친환경 선박 엔진 관련했을 때는 전 세계 2등의 어떤 수주 규모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 그룹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수주가 1.5주 정도였는데 작년에만 1.6조의 추가 수주를 진행을 하면서 수주 잔고 3조 원이 넘어간 모습이고 2024년 연간 실적 발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12개월 선행포가 20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도 펜오션과 선박 엔진의 장기 유지 보수 계약 체계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 엔진 같은 경우 2025년에도 호실적이 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 관련 종목들 중에서 기간 조정 마치고 쌍바닥권에서 반등 나오고 있고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21선 돌파 과정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선주 중에서도 엔진주 중에서도 분할 매수 천천히 해보셨을 때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으면서도 일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한화 엔진이 아닐까 판단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상단 얼마까지 보세요? 네, 매수는 23,500원부터 한 22,5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한 21,000원 정도, 그 다음 1차 목표가는 한 26,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엔진까지 보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관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편안한 주어 선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바이오 쪽을 오랜만에 점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앞에서 이성웅 이사와도 얘기를 했는데 미 국제 수익률이 많이 내려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바이오를 투자하기 편안한 시기가 왔다라는 분석도 한번 들어봤고요. 종목별로 보면 오늘 대형주들이 다 시장을 좀 버텨내는 종목이 많아요. 네, 알테오젠도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파마리서치가 4%대 상승. 그리고 삼바가 강보합권이고요. 네, 셀트리온도 0.3% 정도 오름세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 대비 견조하다라는 느낌은 일단은 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또 CDMO 공장을 연내 착공하겠다 미국에 발표했고요. 일라이릴리도 트럼프 관세 압박이 상당한 구간에서 39조나 투자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미국에 공장 건설한다고 얘기하게 되면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지금 투자 괜찮은 시기라고 판단하세요, 선생님? 바이오를 이제 시계열을 조금 길게 그려본다면 네. 이제 투자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견조한 이유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다는 점, 물론 채권에 대한 수요가 좀 올라가고 네. 경기가 좀 불안하게 되면서 좀 채권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변동성이 나와준 것이지만, 부분들이긴 한데 네. 다만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요 지표를 삼고 있는 만큼 변동성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가 사실은 저는 관세에 크게 영향이 없는 섹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을 좀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의약품 자체가 필수 소지위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과연 관세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남아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오 섹터에서 특히나 작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 물론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들도 있긴 한데 실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 특히 기술 수출을 관련했을 때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기술 수출을 한 기업들이 관세 과연 매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관세에 대한 영향에서도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점들 그리고 3월과 4월에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벤트들을 감안을 하면 언제든지 모멘텀 플레이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중소형주를 접근을 해야 하는지 네. 혹은 대형주를 접근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 저는 여전히 바이오 섹터를 보시려면은 네. 대형주가 훨씬 안전합니다. 항상 이제 바이오 섹터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큰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장 폐지라든지 혹은 실적이 안 나오는 이제 그런 위험이 있는 기업들도 다수가 있고요. 지금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강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대형주로서의 접근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투자 시기를 길게 놓고요. 대형주가 유리하다라는 게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에 제가 궁금한 게 공매도 이제 재개되잖아요. 네, 거기에서 바이오가 조금 안전할까라는 게 좀 궁금하고 학회 일정이 이번 달에 되게 많던데요. 네, 3, 4, 5월까지 해서 많이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계세요? 뭐 이벤트 손여로 팀장님께 예, 한번 여쭤보고 다시 여쭤볼게요. 네. 네, 저는 일단은 K-바이오가 글로벌의 매크로 변수를 잘 이겨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주말간 나온 매크로 변수는 K-바이오한테 도움이 되는 뉴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이나 코인 이런 것도 공격 자산이고, 그다음 채권이랑 금 같은 경우는 안전 자산이죠. 근데 금 가격은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금을 제외한 안전 자산으로 채권을 들 수가 있는데, 지금 저번 주 경제 지표 보면은 PC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고, 근데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채권 가격이 오르고, 채권 가격이랑 수익률은 반비례하니까 채권 이제 수익률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익률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금리의 선물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기조로 스탠스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재료에다가는 관세를 먹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주로 승부를 하고 있는 것은 기술 이전과 같은 기술력 승부이기 때문에 관세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유한양이라든가 뭐 오스코텍에서 만들고 있는, 그다음에 최근에는 HLB까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안 보고 있나 봅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전반에는 외국인 가게나 순매도가 들어오고 있지만, 제약이랑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관 같은 경우는 순매수,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매도 금액이 많지가 않고 있고, 제가 최근에 2주간 뉴스를 이제 휩쓸고 왔던 삼성바이오스, 뭐 셀트리온, 뭐 HLB,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 뭐 그다음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들 다 쳐보니까 수급이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만 외국인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강한 이제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켓은 좀 특히 강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뭐 제가 뭐 이제 4월달에 5월달에 어떤 학회가 있는지 다 보고 들어오지 않았지만, 6월에는 이제 AACR 미국 아마켓 있고, 네. 그다음에 9월달에는 S 뭐 유럽 종합학회가 있는데, 뭐 이제 학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막 매월에도 뭐 한두 개씩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청주에서 한다든가, 뭐 코엑스에서 한다든가, 약간 좀 비중이 덜한. 근데 전 세계 3대 학회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우리가 제약바이오 학회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는 있는데, 그 관련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리스크 관련했을 땐 전 또 이제 팀장님과 또 의견 비슷합니다. 지금 또 3월이고, 네. 주주총회가 이제 3월 말에 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주주총회 2주 전에 감사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3월 14일과 15일 전후로 약간 피바람이 돌 수 있고, 피바람이 좀 제약바이오에서 많이 올 수 있으면, 이번에 뭐 셀리버리도 상장 페이지 됐고, 네네. 이 기업이 기술투니 상장 기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7년 네. 동안 봐주는데, 셀리버리가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뭐 자금 조달도 하고, 근데 7년 동안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뒤안길로 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하고 진심으로 기술 개발을 해도, 이 거래소에서는 이 기업을 거래시켜주는데 용인해주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매할 땐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제약바이오는 그래야 되고, 네. 4월 이후에 앵커님이 물으셨으면은 기술력 있는 기업 해도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지만, 3월이기 때문에 가급적 제약발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제일주의로 두 분의 전략이 좀 요약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주식이 어떤 주식일지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시은 팀장은 대형주 하자고 얘기해 주셨는데, 유한양행을 가지고 오셨고요. 네, 손여루 팀장은 오스코텍을 선택하셨습니다. 유한양행이 뭐 퍼포먼스가 되게 강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불안감을 조장할 만한 움직임도 안 나오면서 조금 평탄하더라고요.
네. 뭐 유한양행도 그렇고 네. 알테오젠도 그렇고 한때 뭐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군들이 사실은 올해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모멘텀을 기다리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남아있는 모멘텀이 무엇이 있냐라고 보면 3월 26일에 ELCC가 있는데 거기에서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고 초록 같은 경우에 3월 20일에 공개가 될 예정이다 보니 네. 그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실적이 떨어지는 기업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실적 굉장히 좋았고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62%나 증가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한 연운 2조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네. 매출에 대한 부분 역시도 함께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렉나자가 핵심인데 지금 렉나자 같은 경우가 유럽 쪽에서도 1차 승인 치료제로 승인이 된 부분들 그리고 일본과 중국까지도 함께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함께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국가에 대한 다변화가 진행이 되면 그에 따른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1차 치료제에 대한 허가 승인이 권고가 나왔고 중국이 지금 허가 신청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결과값이 한 하반기에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타임라인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쌓여 나가는 구간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대형 제약사가 아닌가. 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만 또 이게 연말에 중요 이벤트가 있고 해가지고 좀 길게 보자라는 관점이신 것 같은데 전략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사실 지금 접근을 하실 때 거치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천천히 보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셔도 좋긴 한데 내가 만약에 좀 크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매출에 대한 성장세를 보게 되었을 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남아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릴 테니까 이 라인대를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스코텍이 최근에 양봉이 많이 올라오네요, 팀장님. 네, 저도 참 유한양행을 좋아하는데 네. 약간 좀 변동성을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유한양행도 좋지만 오스코텍도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은 이제 오스코텍에서 렉나자를 만들어서 이제 유한양행에다가 수출했고 그다음에 유한양행 또 이제 얀센에다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유럽 같은 경우는 FDA 승인 받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랑 유럽을 제외한 뭐 일본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여기에다가 이제 FDA 통과됐을 때는 이제 마일스톤 기술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이랑 국내에서 렉나자 판매된 매출은 9대1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판매된 로열티 같은 경우는 6대4, 7대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봐야 되죠.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 지금 9조 9천억 정도. 그 다음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1조 1천억입니다. 그 몸집 크기가 9대1이에요. 만약에 렉나자가 국내에서만 팔린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똑같습니다, 둘이. 네. 근데 해외에서 매출 비중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유한양행에 악감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물량이 팔렸을 때 유한양행보다 오스코텍이 보여줄 수 있는 실적 퍼포먼스는 두세 배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스코텍 같은 경우 렉나자뿐만 아니라 이제 보연 파이프라인에 미국 아마케 AACR 흥행 가능성에다가 그다음에 오스코텍이 개발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신약에 대한 기술 이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렉나자 모멘텀도 있지만 개별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주가 탄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판단돼서 오스코텍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렉나자 모멘텀의 저울질을 저희가 조금 해봤는데, 네, 오스코텍이 지난주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3만 원 이제 회복 직전입니다. 전략 내주세요. 네, 2월 27일 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강한 수매수 들어오면서 장대 한봉 나와준 다음에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차익이 나왔습니다. 기관 수매수 들어왔고 개인이랑 외국인이 차익을 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낸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기관 수매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는 3만 원부터 2만 8천 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한 2만 7천 원에서 2만 6천 5백 원 정도 잡고 그다음 1차 목표가는 한 3만
3,000원, 33,000원, 34,000원 이 두 타원 매물대 아랫단가 잡은 다음에 네. 여기 투착하면은 이제 돌파 여부 체크하면서 드랍인 걸거나 다른 종목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